그다음에 이제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예의를 갖추- 자기 소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질문하기 vs 수업 후에 질문하기 어떤 게 좋을까요? 수업 중에 바로 질문을 하게 되면 네. 네, 안녕하세요. 국립안동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개강이 다가옴에 따라 설레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에 대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드리기 위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지 직접 여쭤보기 위해서 사회복지학 전공의 임진섭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로 있으면서 또 성인학습자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로 있는 임진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서 네, 학우분들이 교수님께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지를 저희가 사전에 뽑아왔어요. 네. 이 중에서 교수님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있으시면은 뽑아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요거 하겠습니다. 아, 네. 가운데 있는 걸로. 질문이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부담인데요. 학생들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물으면 혹시나 지적을 받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질문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교수님께 부담 없이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네. 일단 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모든 질문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또 고맙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질문이어서 야 이런 것도 모른다고 생각할까 봐 혹시라도 뭐가 지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본인이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자기가 이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내용, 그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기초적인 질문, 기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뭐 지적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몰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질문을 언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네. 또 이제 이게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질문일지라도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걸 뭐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이 타박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전혀 모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답변하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또 선호하십니다. 교수님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뵙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이 수업에 대한 열의와 의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그런 학생들을 높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기초적인 질문일지라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기본을 이해해야 심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건설을 통해서 비유를 되게 좋게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떤 질문이 괜찮을까요? 요거 할까요? 제일 끝에 있는 걸로 골라주셨는데요. 교수님께 질문을 여러 번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교수님께 최대한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질문을 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질문이 터지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한 번에 질문할 때 여러 가지 질문할 때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좀 내가 질문하려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연관성이 있는 질문들을 서로 이제 그룹핑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또 답변하시는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네. 깊이 있게 답변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또 한 가지 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질문 여러 가지가 있으면 만약에 이제 수업 중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수업의 진도도 나가야 되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답변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네. 경우에는 내가 꼭 좀 알아야겠다.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알아야겠다. 궁금한 내용이 이거다. 뭔가 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좀 낮은 질문들은 나중에 수업 시간이 끝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와서 직접 여쭤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룹핑과 우선순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수업 중에 바로 질문하기 vs 수업 후에 질문하기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업 중에 바로 질문을 하게 되면 네. 그때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가 있으니까 궁금증이 바로바로 해소가 되고 또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게 되면 그 뒤에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궁금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즉각적인 어떤 대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지만 이게 이제 수업의 흐름을 자칫 또 이제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좀 나중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뵙고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바로바로 어떤 짧게 끊어갈 수 있는 그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의 형식에 따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어느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골라주시면은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걸로 네.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질문하기라는 내용인데요. 항상 교수님께 메일을 보낼 때마다 어떻게 보내야 할지 첫 문장에서 막히곤 합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인지 그리고 온라인 질문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메일로 질문하기. 이메일로 요즘에 이제 질문도 많이 하죠. 네, 근데 그렇죠. 그 이메일로 질문할 때는 일단 그 제목에 내가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업 관련 질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뭐 노인복지론 중간 과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복지 개론, 기말고사 시험 범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에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교수님 입장에는 굉장히 좀 편해요. 얘가 이런 질문으로 지금 궁금해서 나한테 메일을 보냈구나라고 이제 일단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내가 이제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담길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예의를 갖추면 그냥 좋겠다. 두서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인사 같은 거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든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소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들이 교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동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전공 몇 학번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가 끝난 다음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또 이제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을 듣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도 꽤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자기소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핵심적으로 네.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많으면 이게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좀 질문의 넘버링을 좀 해서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넘버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메일을 보내시기 전에 네. 약간 예의를 갖추면 좋겠다, 안부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추천하시는 안부 멘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근데 뭐 인사, 그죠? 네. 뭐 추천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예의를 갖춘 인사, 뭐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뭐 네, 깔끔하게 그냥 그렇죠. 한 줄 정도 네.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그리고 해주셨고요. 이제 끝맺음을 할 때도 네네네. 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마무리하면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그렇죠.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런 작은 멘트 하나가 굉장히 그 사람의 하루의 기분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안동대 학생들 같은 경우 다 잘하고 있지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제목,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약간 형식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최악의 메일 사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네네. 눈에 띄는 게 대학원 진학 질문.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새내기 반짝반짝. 교수님 혹시 주말에 받는 메일 질문이라던가 카톡 질문 받는 거 이런 거 그